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가 마윈이 말하는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에 이제 이비즈 사회공헌 채널이라는 곳에서 중국 스마트 산업 박람회에서 마윈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AI 시대에도 대량 실업 없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윈의 의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길 건데 대량 해고까지 발생하는 이런 문제까지는 없을 것이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래도 뭐 30만 명, 30만 명은 아니고 3만 명? 뭐 이렇게 3천 명인가 아무튼 뭐 해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 말이 좀 틀렸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AI 개발자가 정말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여전히 13,000건 이상의 수요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거를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뭐 꼭 개발자가 아닌 뭐 이렇게 뭐 프롬프터라든지 뭐 여러 그런 사람들도 많이 뽑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여기는 허수가 있다 그러는데, 허수가 있다고 해도 자바보다 훨씬 많아요. 자바보다 훨씬 많고, 자바 검색만 해도 지금 3,600건인데 우리나라 개발자 제일 많다고 하는 게 자바인데 자바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수가 있어도 졸라 많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자, 마윈의 어록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한다.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것을 시작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한다. 혁신적인 것을 하자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신규 사업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함께 상점을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한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다. 구글에 물어보기 좋아하고, 자신과 생각이 같은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자에겐 의견을 구한다. 그들은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맹인보다 더 적게 행동한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한다. 당신의 심장에 뛰는 것보다 빠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한 가지 행동으로 실패한다. 그들은 기다린다. 너에게 직접 물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이거는 예전부터 제가 마윈은 되게 좋아했거든요. 마윈이 지금은 되게 중국에서 많이 핍박을 당하고 일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 되게 중국 공산당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죠. 근데 되게 생각보다 제가 예전부터 마윈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되게 똑똑한 사람 맞더라고요. 그리고 리더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리더는 그 중국 사람들 수준 자체가 되게 많이 떨어진 시절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처럼 키워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수준에 어떤 되게 선진적인 되게 비전이나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되게 선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되게 안 좋은 그런 수준의, 그런 떨어지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 갔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정말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진짜 대단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많지만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면에서 리더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지금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가 CTO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밑에 어떤 팀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리더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리딩을 하고 끌고 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걸 보면서 많이 느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많이 추천을 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돈이야 진짜 나중에 잘 될 사람도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발전적인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게 학생들 중에서도 이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있고, 졸업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주를 넘어서면서 이제 졸업 이후에도 확실히 이런 성향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팀노바 졸업할 때는 다들 고연봉으로 취업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지켜봐 주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 학생들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억대 연봉 개발자가 돼가지고 회사에서 존경받으면서 살고, 물론 이제 눈코 뜰 데 없이 뭐 바쁘게 살고 막 그렇죠. 능력자 인정받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난 이 정도에 만족해 하면서 뭐 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변혁의 시기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생존? 우리는 사실 생존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사람들은 확실히 좀 이렇게 변화에 되게 능동한 사람들이고, 그 변화에 능동하려면 사실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커요. 그래서 지금 마윈이 한 이런 얘기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스마트폰 도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미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폰 도입 이후에 기존의 노키아나 이런 회사들 싹 다 망했잖아요. 피처폰 대세인 기업들은 싹 다 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LG도 스마트폰 사업에서 접고, 피처폰에서 2대 강자였잖아요. LG랑 삼성이 한국에선. 근데도 접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알게 모르게 그런 대변혁의 시기에 스마트폰에 빨리 적응한 사람들은 돈을 빨리 벌고, 스마트폰 개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앱도 출시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죠. 지금 PC 게임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이제는 그 모바일 게임 시장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AI도 그런 대변혁인데 왠지 더 이펙트가 강하고 너무나 이렇게 세 보이는데, 결국엔 그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개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순히 뭐 그냥 뭐 AI로 코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AI가 해주는 거는 알겠으나, 문제는 그 AI를 도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떤 개발자들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 그러니까 비판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주니어들은 웬만하면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별도로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인다,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스팀노바에서 그냥 쓰라고 해요. 그냥 쓰는데, 근데 대신에 저희는 역질문을 되게 많이 하죠. 이거는 왜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AI가 그냥 짜줬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이제 막으려고 커리큘럼 상에서도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파트장님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되게 과학적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마인드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마인조차도 AI 쪽이 굉장히 결국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직업 창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꽤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로봇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기본 고소득 시대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 안 하고 돈만 쓰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시대가 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전체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하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일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은 나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특히나 개발자들은 AI와 관련 그런 개발들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AI 아니더라도 AI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개발 쪽의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빠르게 찾아서 적응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스마트폰 시대 때 저는 빠르게 스위칭을 해서 되게 빠르게 연봉이 확 올랐고, 뭐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윈도우즈가 일반적이었을 때 사실 그 외적인 이제 기술들 있잖아요. 특히나 옛날에는 뭐 웹 기술이 되게 심플했단 말이에요. 90년대만 해도 되게 심플했는데 HTML 막 3, 4 나오면서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그거에 빠르게 적응했던 사람, 웹 개발자 중에서도 이제 웹 2.0에 빨리 접근하고 먼저 적응했던 사람들은 확실히 연봉이 더 빠르게 올랐고 데이터베이스 시대 때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던 시절, 전문 RDBMS가 도입이 되던 시절에 빨리 적응했던 개발자들은 그 당시에 몸값이 빠르게 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AI한테 그냥 해줘 라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코딩적 사고도, 코딩을 하면서 느는 코딩적 사고와 기술을 보고 분석하고 이게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아키텍처를 분석하는 능력,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키텍처 코딩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그래서 막 되게 좀 잘해지면 아키텍처 분석하고 기술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팀노바에서 하는 커리큘럼처럼 장기적으로 서버랑 일단 앱이랑 이 많은 것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뭐 평생 뭐 자바만 뭐 장인정신으로 뭐 JSP만 개발해 오시고 뭐 스프링만 해 오시고 그런 분들은 되게 이런 얘기를 싫어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냥 해오던 걸 왜 자꾸 부정하게 만드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고연봉 개발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제 컨텐츠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해주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원하는 방향에, 이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가고 싶은데 초록색도 아름다운데 왜 빨간색을 지향하냐라고 따지면은, 그거는 반대로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고연봉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더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본인이 그런 색깔을 가지고 사시고 뭐 월 1,000만 원 벌든 2,000만 원 벌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멋진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연봉자가 되고 싶으면 이런 말들을 잘 새겨 듣고, 마윈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개발 뭐 어쩌저쩌고 뭐 인공지능 때문에 개발자 사라지게 생겼는데 너는 왜 개발을 가르치나, 3년 전에 그 댓글 달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댓글들이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의 프레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지금 개발자 없다고 난리야. 아직도 막 못 뽑아서 난리라고. 개발자 수요 미쳤다니까, AI. 이런 때도 무슨 공부를 안 하고 개발자 안 하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발 진짜 그런 생각 하시면 나중에 나이 먹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멍 때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 그런 거거든. 애초에 나는 뭐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좋아,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꿈이니까. 근데 내가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 같고 엄청나게 뭐 잘하고 싶고 이런 야심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못하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막 피해의식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비판하는 것도 한도 끝도 없어요. 막 보면 이렇게 제가 뭐 극단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우파라든 좌파든 아니면 뭐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든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든 다 보면은 이게 얼마든지 확대 해석하고 어떤 사회 어떤 문제들을 얼마든지 확대 해석하고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내 맘대로 자기 합리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도 알잖아요. 내가 되게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내가 되게 뭐 여드름 되게 많고 되게 뚱뚱하고 그리고 막 되게 노안에다가 머리 막 대머리 까지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만에 하나 있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인데 나도 나대로 아름다워. 나는 나대로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사회적으로 인기 없는 스타일인데 난 상대방한테 나도 아름다우니까 나도 사랑해줘. 너네들의 어떤 미적 감각이 잘못됐어. 그러면 PC주의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디즈니 영화가 그 흥행 참패한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저 PC주의를 다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부분이 생기면서부터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타인도 되게 존중을 해야지. 내가 사회적 약자니까 무조건 나만 존중받아야 돼. 이건 좀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무튼 뭐 이렇게 말이 좀 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지 마세요. 진짜 마인의 저 얘기에는 엄청난 뼈대가 있어요. 마인 자체가 엄청난 좌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집안에서 스스로 정말 물론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했기 때문에 뜬 건 있겠지만 그만큼 경쟁 상대도 엄청나게 많았던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런 얘기들을 무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결과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좀 존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인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엔 그들이 본 비전이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흑수저에서 다 올라간 그런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더 존경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기술이 뭐 발전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일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냥 마인드 자체를 가난하게 가지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래도 이제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팀노바에서도 같은 학생들이 해도 되게 비관적인 친구들이 있고 뭐 되게 막 좀 전투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몇 년 지나서 결과를 보면 전투적인 친구들이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돈인데 좀 총명하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어떤, 그리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아웃풋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좀 잘 되고 학생 시절부터 그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시간 지나면 나중에 되게 훌륭하게 돼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면 뭐 금방 또 엄청 돈도 벌고, 아니 돈 못지않은 커리어를 쌓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가난해지기 쉬운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키코모리가 되겠다. 그래서 일본처럼 그냥 나는 프리터족이 돼가지고 적당히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20대 때는 괜찮아. 20대 때는 뭐 알바해도 멋있지. 그러니까 나이가 깡패인데 20대, 30대까지는 또 괜찮아. 30대 한 초중반까진. 근데 30대 후반이나 40대부터 되면요, 사람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막 그렇게 되면서 되게 많이 이제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20년 전에 히키코모리 세대를 살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들이 남한테 젊고 건강할 때는 피해를 안 주고 살지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피해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세금적으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나 아니면 자기 부모님한테나 그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도 해외를 나가봐도 느끼는 건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한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해하던 음식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더 많이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되게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에는 내가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수집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부터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비판적이고, 자기 딴에는 내가 비판을 하면 내가 당장은 되게 우월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는데, 뭔가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저도 팀노바 하면서 초기 때부터 커리큘럼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지금도 그렇게 뭔가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나 듣지도 않아요, 사실. 아, 그렇군요. 막 이렇게 요 정도 뭐 그 중에서도 좋은 내용 있으면 참고는 하는데, 그냥 뭐 애초에 잘 듣지 않아요. 왜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했다가 그 학생들 취업 못하면 어떡할 건데? 그 친구들이 5천 이상으로 취업 못하면 어떡할 건데? 책임 아무도 안 지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말은 저는 잘 안 들어요, 예전부터. 그냥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그만큼 신중하게 하고 경험적인 걸 녹여서 하죠. 그 사람들이 제가 살아온 경험을 똑같이 해본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유형을 다양하게 수백 명, 수천 명 1대1로 관찰하면서 제가 1000명 넘게 가르쳤거든요, 지금까지. 저 거쳐간 친구들이 1000명은 넘을 건데, 이렇게 1대1로 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발전하는 거를 매주 지켜보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학원 선생들을 되게 자기보다 밑으로 봐요. 그러니까 밑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쉽게 하는 거죠. 근데 절대 그 사람들이랑 전문 분야가 다른 거지, 그 사람보다 절대 밑이 아니거든. 개발로만 봤을 때도 그런 정도의 사람들보다 제가 떨어지진 않을 텐데,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그냥 배울 것만 많지 그런 되게 편협한 생각들을 안 해요. 그리고 되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비관적이지 않아. 이쪽 개발 잘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비관적이거나 남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개발할 때 남을 뭐 까내리거나 기술을 까내리거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써보고 판단을 하고, 아, 이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이런 부분 좋았다, 이런 식이 되게 많지, 보통 안 써보고서 무조건 그 특정 언어나 플랫폼을 비판하진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비즈니스도 해본 적도 없고 큰 비즈니스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냥 막 안 해보고 판단하잖아. 뭐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 진리는 오래 갈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 마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봤던 건데, 요즘 또 다시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아,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관점이 다르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구나. 물론 이제 공산당에 안 좋은 소리 했다가 이제 막 두들겨 맞긴 했는데 너무 안타까워.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